지금부터 제6회 홍릉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번의 홍릉 포럼을 거쳐서 오늘 제6회 홍릉 포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6회 홍릉 포럼의 사회를 맡을 고려대학교 미래전략실장 마동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릉 포럼 위원장이신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님 오셨습니다. 남상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진영 경희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영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조철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금종해 고등과학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문길주 전 한국과학기술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경호 수림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김신철 싱가포르 에이스타 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동록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박기순 서울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셨습니다. 신현우 녹색기술센터 상임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형경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대외협력실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십니다. 고현명
동대문구청 기획예산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내빈 소개입니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김수원 고려대학교 연구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이남호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우경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다 인사드려야 되지만, 다 소개해드려야 되지만, 다 일일이 소개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홍릉포럼 위원장이신 장대환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위원장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MBN 텔레비전의 장대환입니다. 제가 이 홍릉포럼에 관여한 지 저는 한 1년쯤 된 줄 알았더니 아까 우리 문길주 전 원장님이 4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 우리가 말은 많이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액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나토 동맹국 No Action Talk Only 이게 가입한 거 아니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 대사는 자기가 군에 복무할 때 Nothing after 2 o'clock 이게 나토의 본질이다. 아마 군대에서는 2시 이후에 가능한 한 일을 안 한 걸로 아마 미국 군대도 그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고대에서 우리 염재호 총장님께서 직접 발표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꼭대기층에서 보니까 고대 캠퍼스는 분명히 21세기형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고대 캠퍼스 앞에는 제가 알던 1950년대, 60년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암동에 좀 살아가지고 이쪽 동네를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KDI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그 당시 김만재 원장께서 이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동네를 제가 잘 알아요. 개천도 흐르고. 근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일 날 제1회 홍릉 포럼을 열었고 이 지역 발전을 50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걸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더구나 서울시 미래부, 재정기획부, 또 성북구, 동대문구 무려 5개의 구가 합치는 지역이 이 동네입니다. 거기에 무려 5,400명의 PhD 소지자들이, PhD 홀더들이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출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정말 행복한 타운이 되면은
여기서 걸어 다니면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신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또 새로운 차원의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일본 동경에 가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미드타운, 토라노몽, 또 새로운 도쿄 타워. 여러분도 한번 그 새로운 동경을 직접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은 지금 분명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고, 다행히 이제 랜드마크가 롯데에서 하는 123층이 지금 이제 겨우 완성이 되는데, 이 123층 건물을 지금 짓는 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된다, 안 된다, 고도 제한 때문에 안 되고, 뭐, 구멍이 뚫려서 안 되고, 물이 새서 안 되고, 30년씩 걸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싱가포르에서 오신 우리 손님도 계시는데, 싱가포르에서 뭐 하나 하는데 30년씩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저도 싱가포르에 여러 번 가봤지만은, 싱가포르야말로 액션 중심의 도시 국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100세 시대, 여기 메디컬 서비스 관련되신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100세 시대가 드디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20년의 미래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 2배 이상의 그 은퇴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릉이 바이오 얘기도 나오고 메디컬 센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홍릉에 지금은 여기 14개 기관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많은 20개 이상의 기관이 이 홍릉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퀄텟을 멋있게 듣고 이것도 한예종에서 나와서 잘 해주신 걸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예술까지 다 합쳐지는 그런 홍릉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연구센터로 다시 태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분명히 삽질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자연적으로 이 홍릉 프로젝트가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봅니다. 여러분께서 성공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대한 위원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홍릉 지역의 창조경제의 길을 불러넣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장대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홍릉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단체의 기관장님들께 제6회 홍릉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홍릉의 녹음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과거 조선 왕실의 국유림이었던 홍릉은 지금도 서울 동북권역의 허파로서 도심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숲내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적해 보이는 지역이지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난 5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바로 허파와 같은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키스트가 홍릉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메카로서 중심을 잡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최영섭 초대 키스트 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장관을 지냈던 최영섭 장관님을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또 글도 제가 많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1960년대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 산업을 일으키는데 키스트가 중심이 돼서 한국의 산업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존슨 대통령이 한국군의 월남 파병의 대가로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키스트 설립을 제안을 하셨었고, 그 키스트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이한 기관으로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었던 것을 공표되자마자 발효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있을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애정을 많이 가지셨고 초대 이사장까지 하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이 스핀오프가 돼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키스트 모델은 이제는 베트남에도 수출이 돼서 ODA 사업으로 V키스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도 1963년에 공과대학이 시작이 돼서, 저희는 원래 사회과학이 중심이 됐던 대학이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때에 공학 육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 사범대학 그 부속 고등학교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거기를 넘겨주고 다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갖고 공대를 시작을 해서 지난 2년 전에 공대 50주년을 저희가 축하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키스트하고 고려대학교는 학연 사업을 아주 초창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릉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과 고등교육의 정수가 집약된 대한민국의 지식 클러스터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릉의 미래가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 양 어깨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자부심 섞인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2년 미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띵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한 홍릉 포럼은 그간 5차례의 포럼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굵직한 이슈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제5회 포럼에서는 홍릉 단지가 지역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은 결코 현실 생활과 유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서울시 산학연 협력 포럼을 하면서 글로벌 서울 그 대회를 했을 때도 주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는 4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 있는 전철역을 대학 이름으로 돼 있는 데를 세어봤더니 39군데가 수도권에 대학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은 천만 도시라고 하는데 학생들과 연구원,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다 합치면 100만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글로벌 브레인 시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41개 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고학력의 인구가 집적되어 있는 곳이 전 세계 어느 도시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또는 연구 인력은 국가의 그냥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 때도 이러한 것을 제안을 했었고, 박원순 시장께는 서울시 R&D 2.0이라고 해서 이제 생활 밀착형 R&D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령화 인구들을 필요로 하는 적정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이것은 바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들이 새롭게 R&D를 통해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홍릉 포럼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포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바로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제기동이라든가 50년대, 60년대와 같이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 이제는 오히려 새롭게 21세기의 최첨단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포럼의 주제에 공감해서 우리 고려대학교도 KU 매직,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R&D 유치 등 홍릉단지가 시민들의 품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처럼 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홍릉에 싱크탱크 단지를 만들었던 것에 착안을 해서 사실 여기를 특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대덕이 지방에서 특구로서 활성화를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홍릉은 그와 같은 일을 서울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세종시로 이전한 지금 홍릉 단지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활발한 지식의 이종 교배로 그 빈자리를 채워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무성하게 우거진 홍릉의 숲이 주는 안식보다 더 큰 편안함을 우리의 고민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과학기술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홍릉포럼을 제6회 홍릉포럼을 개최한 것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대학은 시대의 국면마다 인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 구국, 민족을 일으킬 희망이 되라. 고려대학교도 이 역사적 사명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민주화의 긴 여정, 산업화의 뜨거운 경주. 민족의 나아갈 길을 앞장서 달리며 세계의 대학으로 성장한 고대. 이제 고려대학교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지식, 즉 내재화된 암묵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2015년 인류는 또 한 번 대학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고대는 그 대답을 주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젊은이를 위한 (21세기의) 대학. 고대가 새로운 대학 교육의 표준을 만듭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충만한 미래의 리더에게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생각하고 뜨겁게 토론하는 지성의 놀이터로서의 대학. 제도의 한계, 캠퍼스와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교육. 강의실을 뛰어넘는 교육. 평생의 벗을 만나 우정을 쌓고 폭발하는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장. 젊음과 탤런트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누는 삶. 교과서 밖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를 성장시켜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 우리의 교육은 그런 리더를 길러낼 것입니다. 세계화는 세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의 글로벌은 세계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는 대학이 세계와 만나는 길들을 개척해갑니다. 세계 앞에 민족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과 끊임없는 협력,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연구의 보루가 돼야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탐구를 위한 전진을 계속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대학. 그래서 그 열매를 인류에게 돌려주는 대학. 고대는 학문의 열정을 공동체와 나누는 대학입니다. 평생 학습을 위해 대학의 강의실을 열고 때로는 울타리 너머의 사람들에게 철학을 권하며 고등학생과 노벨상 석학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시도와 파격적인 실천, 시대를 읽는 학문, 공동체와 나누는 지식, 진리 탐구를 향한 고대의 심장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첨단 의료복합연구센터 KU 매직을 통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암, 백신, 의공학 첨단 분야 연구 등 고려대학교는 이 시대 인류에게 필요한 학문과 연구의 탐험을 앞장서 이끌어갑니다. 고대는 가장 많은 기부를 받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고대가 가장 많은 신뢰와 기대를 받는 대학이라는 뜻이며 그만큼 고대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입니다. 인재 발굴처를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아내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실천하는 지성의 책임을 다해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고대. 시대의 도전에 앞장서 응전하는 고대. 우리는 지금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대학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척하는 지성을 육성하여 대한민국과 인류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21세기 대학의 길을 묻는 세계의 질문에 고대의 대답은 개척하는 지성입니다. 민족 고대를 넘어 세계 고대가 걷는 길, 그 길이 바로 세계대학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열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갑니다.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고대, KU The Future, 고려대학교.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6회 홍릉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기념하기 위해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장대환 위원장님, 염재호 총장님, 패널 여러분, 그리고 포럼 참여기관 참여자 기관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촬영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일부 공식 행사 주제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회 홍릉 포럼의 개요는 주제는 홍릉 단지 창조 경제를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두 개의 주제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홍릉 단지 미래와 함께하는 KU입니다. 염재호 총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실 때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 이 홍릉 포럼 만들어질 때에 문길주 원장님, 그다음에 김수원 부총장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또 저희가 세종시로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이제 이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홍릉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홍릉의 르네상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 제6회 홍릉 포럼을 개최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대가 해야 될 역할 같은 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 15분 정도 고려대학교의 비전과 그다음에 홍릉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다란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 그다음에 홍릉 연구단지 활성화, 우리 고려대학교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 KU 코어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홍릉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이오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서 KU 매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계 경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1960년대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을 이태리 밀라노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20, 30년 안에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자의 10%만 있으면은 모든 생산이 다 가능하다.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농업 종사하는 인구가 70%, 69% 정도였습니다. 그때 만약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농업 종사하는 사람이 그 숫자의 10분의 1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우리는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근데 2005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농업 생산 인구가 6%대로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에서부터 신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19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개척하는 지성을 이야기를 하고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 생산 체제의 생산 시스템은 20세기로서 끝이 났기 때문에 21세기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런 것을 강조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더 이상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재수, 삼수, 졸업을 미루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개척을 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기술 융합은 모든 것이 다 멀티디스플리너리로 바뀌게 되고 핵심 원천 기술로 살아남기 때문에 여러 명의 승자가 없고 단 하나만이 그 분야에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헬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아시는 대로 1950년대에 제가 이런 통계를 가끔 드립니다.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평균 얼마 살았을까?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왕들의 통계를 보면은 평균 수명이 46살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얼마인가? 왕들의 통계밖에 없으니까 봤더니 42살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1958년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84세가 됐습니다. 50년 사이에 30년 이상 원 제너레이션을 더 사는 것이 바로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일이고 저희는 100세 또는 120세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수명만 길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헬스 테크놀로지, 헬스 사이언스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니즈, 그리고 단순하게 병원에서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니즈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10개의 연구중심 대학을 뽑았습니다. 병상수가 많다고 해서 연구중심 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잘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서울 지역에 있는 6개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이 연구중심 병원으로 뽑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는 진료로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대학에서는 봉사도 하고 수입을 얻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바로 이 안암 이 캠퍼스 안에 의과대학, 공과대학, 정보대학, 이과대학, 그 다음에 보건과학대학까지 와 있고 또 이전에 농대였던 것이 이제는 다 바뀌어서 생명과학대학에서 6개의 단과대학이 한데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들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의 클러스터가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의료기기라든가 다양한 신약품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그 헬스 테크놀로지 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쭉 적어놨습니다만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이 갈 수 있는 것은 이 헬스 사이언스밖에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카이스트에서는 이미 그 러플린 총장이 오셨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생명 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려고 했었고 제가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한 3년 정도를 미래기술연구회라고 삼성에서 하는 것을 삼성에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음 단계는 헬스 사이언스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저는 홍릉 포럼에서 어떠한 그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홍릉 연구단지 활성화 고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릉 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에 과학기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쏟았고 많은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을 이쪽에 유치를 해서 제가 들어봤을 때에 뭐 당시에 그 최영섭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대 교수의 3배의 봉급을 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대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도 혜택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슈런스, 건강보험 다 그대로 유지하게 했고 미국의 자녀들이 다니면은 미국의 자녀들을 다 학비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키스트 안에다가 미국식의 초현대 그 아파트를 지어줘갖고 살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기업하고 밀접하게 연구를 해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선경의 스마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이 바로 이제 키스트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전통적인 테크놀로지에서부터 헬스 사이언스 쪽으로 특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이 가능해지고요. 또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박원순 시장께서도 서울시의 연구를 R&D 2.0을 얘기했을 때 생활형 R&D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헬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IT하고 나노 사이언스 또는 바이오 쪽으로 해서 이미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이미 저희들이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키스트하고 저희 고려대학교는 바이오메디칼 쪽의 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의료 산업화를 통해서 이것을 결국은 뭐 성우 구청장이 와 계십니다만은 복지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것에 바탕을 두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이텍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희가 고령화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헬스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적정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한 30년 전에 저희가 환경 테크놀로지를 한다고 했을 때 돈만 많이 들고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거위가 된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뒤가 되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중국이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않고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헬스 테크놀로지는 산업의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빅파머들이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노인들에게 편안한 시설을 제공해주는 예를 든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유모차를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갖고 다니는데 그것을 뭐 접는 데든가 휴대가 편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당뇨가 계신 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위한 쿠키를 개발해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희 고려대학교가 1990년대 초반에 기초과학 지원연구원의 서울센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반경 5km 안에 가장 많은 연구시설과 대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와 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과 그 다음에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내지 않고 결국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여태까지는 발전을 해왔는데 바로 이것을 묶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특히 헬스나 바이오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홍릉단지하고 연결해서 하게 될 때는 저희는 지금 녹지를 개발해서 녹지 캠퍼스에서 의대와 간호대, 과학기술대 등이 보건과학대 등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과학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옛날에 채석장으로 남겨졌던 땅을 그 교보생명이 가지고 있던 땅을 저희들이 그 개운산 옆에 한 3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곳을 개발을 해서 바이오폴리스로 저희들이 제공할 용의도 있고 그러한 것이 타운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조금 있다가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정문 앞에 있는 한 13,000평의 제기동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땅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 한 5년 전에 포스코 건설이 중심이 되었고 지상 3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교육문화지구로 서울시에서 지정만 해주게 되면 컨벤션 센터라든가 벤처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주상복합에 아까 항상 장대환 위원장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키스트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살면서 여기를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안암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참사리길이 컬처 타운으로 캠퍼스 타운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만들고 지금 현재 안암 병원 앞에 안암역에다가 최첨단 융복합 의료연구센터를 10여 층짜리를 저희가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과 연계가 되면 바로 이 지역이 바이오폴리스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U가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 밀착형 R&D 또는 리빙 랩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유럽에서 한 300개의 리빙 랩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리빙 랩을 만들어 가지고서 생활 밀착형 R&D를 해서 최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적정 기술을 통해서 또는 따뜻한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장년이나 노년들의 건강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G 스쿨이라고 해서 30년을 한 제너레이션이라고 보면 60에서 90까지를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에서 60대의 장년들이 다니는 학교도 저희들이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건강하고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은 대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참여형의 적정기술 사업으로 연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라든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에 있는 분들이 식품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R&D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프로젝트는 KU 매직, 저희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술처럼 건강을 찾는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이야기는 저는 김실철 A스타의 싱가포르 A스타의 부사장님 오셨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방문해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싱가포르이 한 10년 정도 3조 이상의 투자를 해갖고 바이오 연구가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었는데 전 세계에서 네트워킹을 했고 바이오 연구를 해서 연 평균 성장 28% 성장을 올렸다라고 했고 50명의 연구 책임자들인데 그 중에 45명은 외국인이고 싱가포르 사람은 5명밖에 없다. 그리고 또 대부분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한 단계씩 칠산까지 있으면 한 단계씩만 개발해서 또 팔고 사다가 팔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걸 하려고 해서 이름을 제가 이제 붙인 게 메디컬 어플라이드 R&D를 글로벌 이니셔티브 센터, 전 세계의 최첨단 선도 메디컬 이제 융합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대의대 부속병원하고 대학연구소,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해서 홍릉 클러스터하고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든가 멀크라든가 이런 대형 기업들이나 연구소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지금 이 메디컬 쪽이나 바이오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데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U 매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이제 헬스 테크놀로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갖고 자생적인 융복합
헬스 테크놀로지를 하고 R&D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홍릉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하고 연결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추진 여건은 뭐 잘 아시는데 저희가 전문 의료 전문 R&D를 갖추고 있고 연구 중심 병원 유일하게 대학병원 중에서 저희 고려대학교가 2개를 가지고 있고 임상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서 나아가서는 그 임상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갖고 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홍릉 인프라를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산업화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잘 보시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건과학대학, 생과대, KU키스트 융합대학, 의대, 간호대, 병원, 이과대, 공과대학이 다 여기에 클러스터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연구가 활성화가 되고 바로 홍릉 클러스터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경희대 조인원 총장께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뭐 셔틀버스를 돌리든가 해갖고 한예종까지 해서 돌려갖고 아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홍릉 이 클러스터의 팀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뭐 이것은 조감도이긴 합니다만 곧 저희들은 병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학 연구와 그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의 기지를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 특별한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이 검토를 맞춰갖고 안암역하고 안암병원 사이에 최첨단 복합의료센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정문 앞은 완전히 60년대 모습으로 있어서 영화 촬영할 때 옛날 영화 찍으려면 여기 온다라고 농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려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이와 같은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잘 정비되어 있는 게 고려대학교 앞이 인문사회 캠퍼스가 되어 있고 여기가 저희가 중앙광장이라서 깨끗한 광장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100주년 기념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앞이 한 13,000평 되는 그러한 땅인데 바로 앞에도 또 다른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연결을 지하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산하겸령타운 컨벤션 센터를 놓게 되면 저기 홍릉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할러데인 성북 조그만 호텔 하나밖에 없어갖고 전부 다 강남 가서 저희들이 미팅을 하는데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 레지던스가 주상복합이 있고 그다음 캠퍼스 타운, 그다음 벤처들도 들어오게 되면 이 13,000평만 서울시에서 교육문화단지 같은 것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현재 뭐 땅값이 제가 옛날에 봤을 때 평당 1,000만 원에서 많이 가면 2,000만 원인데 13,000평이면은 2,000만 원으로 하더라도 2,000억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여러 기관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만 만들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홍릉 포럼에서 이런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릉 단지의 미래와 함께하는 고려대학교라는 주제의 첫 번째 주제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서동록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의 내용은 발제의 주제는 홍릉 제도약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뵙기도 힘든 그 저명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 다 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입니다. 요 마이크가 나오네. 나오네. 예. 그 서울시에서 아까 저 포럼 장대한 회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주셔서 액션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따갑게 주셨는데 저도
그 공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부터 조그마한 액션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저희가 지난 한 달 전에 그 홍릉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기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기 워낙 중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하는 액션과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계신 대학과 기관에서 어떤 액션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홍릉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이해, 저희가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홍릉 상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기 계신 그 총장님들, 부총장님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포럼에 참석하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는 한국의 그 브레인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키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국가의 띵크탱크들이 다 모여 있었던 장소고 그걸 주변으로 여러 가지 대학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말씀 주셨듯이 PhD급만 뭐 5천 명이 계신다는 그런 단지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잠재력에 비해서 오늘 홍릉이 갖고 있는 모습은 정말 그 잠재력의 100분의 1도 실현을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그 지식을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설이 부재하고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이 단지가 홍릉 단지가 지역과는 완전히 담벼락으로 단절이 되어 있다. 아까 염 총장님 말씀 주셨지만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최근 트렌드는 직주가 이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주는 또 딴 쪽에서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로 정말 아무 잠재력도 실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게다가 현재 그 연구기관들이 몇 개 이전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바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제에 이 기회에 완전히 정말 괄목상대하는 건전한 변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시내에서도 사실 이 홍릉을 행복사구 어떻게 보면 동북권에 있는 4개 그 저희 자치구를 어떻게 그 재생을 하고 재개발을 할까 하는 그 고민하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경제 비전 2030에도 담겨 있었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주로 저희 톡 언니 노 액션이어서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해왔고 중앙정부와 사실 포럼에서 중앙정부도 논의를 해왔지만 지난 몇 년 전까지는 녹색 연구단지로 하겠다는 고민을 해왔지만 그게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끌어오신 홍릉 포럼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밀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홍릉의 포커스를 서울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이오 R&D의 서울의 거점이다라고 그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왜 바이오 R&D인지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보고 있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세계 시장 규모 측면에서 이 바이오 시장은 자동차 산업의 거의 3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오 시장 규모는 제일 큰 기업의 매출액이 최근에 간신히 1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규모고 자동차 기업의 매출은 거의 100조를 넘어서고 있죠. 하지만 지금 그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률 자체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인력 채용이라든가 매출, 그 다음에 그쪽에 갖고 있는 그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내다볼 때는 세계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의 3배 되는 시장을 한국에서도 이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더 중요한 거는 앞서 총장님께서 그 웬만한 제조업은 그 고용이 미래에 10분의 1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그 전망을 주셨는데
다행히 바이오와 의료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아주 높은 산업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1조 매출을 하면서 고용하는 게 한 940명이라고 하는데 웬만한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같은 매출을 하면 거의 7,000명에 가까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일자리라든가 그 산업을 고민해야 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서울의 경쟁력은 특히 이미 그 트라이얼, 클리니컬 트라이얼 측면, 임상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정 연구 중심 병원이 서울시에만 6개가 있고,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빅5 병원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바이오 의료를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안 하면은 안 되고 여기밖에 할 데가 없는데, 뭐 아직 뭐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 때문에 다른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 하에서 서울에서 어디가 제일 좋을까를 찝어보면은 그 단연 홍릉이 최적지라고, 그래서 뭐 한 군데로는 부족하긴 하지만 홍릉은 최고의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만 하더라도 뭐 고대병원이나 경희대병원, 경희대는 또 한방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조금만 넓게 보면은 원자력 병원도 있고, 예, 상당히 많은 저희 병원이 갖춰지고 있고요. 그것도 병원도 연구중심 병원에 그들이 있고, 기관 측면에서 저희가 포럼에 오신 저희 카이스트나 키스트 너무나 많은 그 바이오 쪽, 그 다음에 뇌과학, 암 연구를 좀 해오고 있어서 그 자원 자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기술벤처재단이 이쪽에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거점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바이오하고 저는 녹지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너지가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지 공간이 서울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이 홍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그 일본의 저기 삿포로시에 그 눈 축제가 있는데, 거기 눈 축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를 해보니까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눈 치우다가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이게 고통의 덩어리였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눈을 가지고 페스티벌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짐이었는데 그 짐을 활용을 해보니까 이게 세계 3대 눈 축제가 됐어요. 3대 축제로 이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뭐 녹지가 짐은 아니지만 저는 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결합을 하면 정말 세계 최고의 그 바이오 단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객 측면에서 저는 뭐 전에 그 제 경우도 있었지만 제 커리어 대부분을 컨설팅 회사에 있었는데요. 서울시에 온 지 전에도 했지만 항상 민간에서 보는 거는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고객이 누구고 고객이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여기 이 홍릉 주변에는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있고 고령화되는, 어떻게 보면 고령화될 경우에 젊을 때보다 병원을 7배에서 10배를 더 많이 가게 찾게 되는 그런 그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정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릉에서 바이오 R&D 이런 의료 산업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최적지이고 정말 여기서 저희가 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게 그 의료 바이오 R&D 거점으로 여기를 키운 다음에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할 수 있는 지역 산업도 같이 키우고, 그리고 이제 개방화해가지고 지역, 이게 닫힌 캠퍼스가 아니라 열린 캠퍼스로 이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총장님께서 R&D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 주시고 저희 시장님께도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이 먹고 살 미래 유망산업이 뭘지를 고민을 하고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R&D로 놨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R&D 일반적으로 첨단 산업, 저희가 좀 불분명한 산업의 정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 산업을 뭐 IT, BT, GT, NT 많이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근데 그거를 가치사슬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IT, BT, GT&T 모든 산업에 있어서 웬만한 대기업과 기업들이 업종을 떠나서 R&D는 서울에서 하고 싶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제조는 서울에서 제조업 총량제가 있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많이 늘려드릴 수는 없지만 R&D 단지는 정말 늘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서울에서 R&D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한마디로 그 이유는 인재 때문에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주더라도 서울에서 연구소를 갖고 있으면은 다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타 지역에서 이게 하면은 월급을 좀 더 주더라도 서울로 떠난다는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R&D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서울이 더 많은 용지를 공급해야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 그 대규모의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임 로케이션, 제일 좋은 입지를 R&D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홍릉도 그 맥락의 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에도 최근에 보면은 해외의 그 많은 도시들이 이제 초인류 기업들이 예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었지만 도시 내부로 들어온다는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인류 기업들이 이렇게 도시 내부로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그 핵심 인재들이 그 도시 내부에서 워낙 그 문화와 먹거리와 그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삶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들어갈지를 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아직까지는 그 해외 박사 따러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재들도 많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들어보면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은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지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단 내부에 있는 서울 내부에 있는 한국 내부에 있는 인재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유치 측면에서도 서울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기 맥락하에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시작 자체는 저희가 액션의 시작을 농촌경제연구원 서울시가 몇 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를 바이오 의료 쪽에 그 어떻게 보면 그 허브 스타트업 전진기지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시작은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를 그 7월 달부터 공모를 하고요. 내년 2월부터 아예 공사를 시작해서 그 조기에 이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농촌경제연구원이 입주한 그 회기로 일대를 선을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바이오 의료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그 경희대, 고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 키스트가 있는 이 면 자체를 그 바이오 의료 단지로 탈바꿈하는 그런 점선 면의 확장 전략을 그 도시계획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촌경제연구원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 개의 우선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동, 그 별관동, 신관동이 있는데 이 본관과 별관은 그 한국의 그 근현대 그 상당히 그 유명한 박수근의 건축가께서 거의 문화재 수준의 건물로 저희가 그 보존을 해야 되는 어느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외형의 변화는 주지 않지만 내부의 변화, 리모델링, 그 다음에 그 신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기지로 할 텐데요. 이 그 리모델링 자체도 일반적으로 이 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꿔야겠다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그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를 지금 전문 자문단을 꾸몄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고대, 경희대, 뭐 키스트, 카이스트에서 다 지금 참여해 주셔서 여기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회의 때 주신 의견 중에서 이 지역에 바이오 의료가 많긴 하지만 그 GLP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임상 그 시험에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설비라든가 기관이 서울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게 병목이 된다는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제품 상용화로 하는 데 있어서 큰 병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여기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면 여기에 있는 입주할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대 경희대 쪽에서도 많은 활용을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 시설을 넣는다던가 또 기존의 이 시설 자체가 오피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일반 창업하고
바이오 쪽 창업은 또 다릅니다. 바이오 쪽은 저도 랩 퍼니처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그냥 그 빈 공간으로 했을 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설계 자체에 그 랩 퍼니처 시설을 반영한다든가, 또 층고 자체가 또 바이오에서도 의료기기 쪽은 층고가 낮아도 되지만 또 쪽은 또 층고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 구조를 보고 그걸 어떻게 꾸밀지, 이러한 종합적인 정말 프랙티컬한 의견들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이 공간이 가장 아주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사회하고도 저희가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별관동을 좀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최근의 트렌드가 그 대기업 그 R&D를 만나보면 오픈 R&D를 얘기를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왜냐하면 그 엔지니어들도 뽑아놓으면은 어느 정도 관료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모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오히려 외부에 그 외부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나 혁신도 외주를 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이 공간 안에 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거는 부족하지만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R&D 센터는 제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기로를 따라서 이 농촌경제연구원 이외에도 많은 국책연구원에 저희가 그 부지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어떤 지역은 자연녹지, 어떤 지역은 문화재 보존 지역,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꽤 있다는 걸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연구를 하면서 좀 파악은 해놨습니다. 이 지역은 각 부처가 다른 어떻게 보면은 부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꼭 바이오 의료로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좀 설득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 워낙 그 영향력 있으신 그 총장님, 부총장님 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쪽도 그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와 동시에 또 회기로 이전에 저는 그 마음이 저희 뭐 민간에 있다 보니까 좀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회기로가 잘 안 되면 좀 건너뛰어가지고 빅뱅 방식으로 그 경희대와 고대 키스카이스트 있는 전체를 아까 총장님 주신 것처럼 뭐 문화 그 지구라든가 저희가 갖고 있는 특정개발진흥지구든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설립을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렇다고 이제 뭐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의 녹지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만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이쪽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KDI의 시민대상 학습공간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지금 둘레길 개방이라든가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그 농촌경제연구원 부지 리모델링할 때 담벼락을 허물겠습니다. 아예 담을 없애서 이게 막힌 공간이 아니라 오픈 공간이 되게 하겠고요. 저희가 좀 모범을 보이면은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연쇄 작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이 정말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서울시가 닫힌 서울시 내부만의 생각이 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기관, 대학 모두와의 지속적인 협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고, 이러한 모든 입주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모든 서베이를 하고 이런 계획을 금년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설계 시작해서 내년 2월 공사 시작하고 내년 말까지는 입주가 시작되도록 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도시계획의 변화도 함께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공유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